자, 오늘은 전기 관련주 좀 볼까요? 얼마 전에 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 독과점하고 있던 전기 송전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기 관련주들이 전적으로 한번 빵 때린 적이 있거든요. 빵 때렸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죠. 특히 이번에는 이제 그 산업부 장관이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가스 이런 걸 좀 올릴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 올리는 게 좀 좋긴 한데 어쨌거나 저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와 관련된 주가들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전기 관련주들은 그동안 굉장히 바닥바닥거리고 있었어요. 바닥바닥거리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광명전기를 보게 되면 제 이 친구들 예전 멤버방에서 요 바닥권에 있을 때 2,500원 있을 때 굉장히 싸다고 그랬거든요. 역시나 굉장히 싼 위치에 있다가 수를 틀어주고 있죠. 우리가 기준선을 볼 때는 20개선 기준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이 바닥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항상 5개월선 밑에 있게 돼요. 급락을 하게 되면 이제 5개월선이라는 게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다가 5개선을 딱 들어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라고 그래요. 모든 주식은 끝까지 떨어지지만 않기 때문에 반등할 때 사야 돼요. 이게 싸게 산다고 우상할 때 막 사게 되면 잘못하면 물려요. 예를 들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S지발 사태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하한가를 가고 점화를 가게 되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싸다고 자꾸 사시는 분들이 어제 또 떨어져가지고 그 큰 손해를 봤죠. 대신에 유일하게 안 떨어진 게 다올투자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멤버방에서 이왕 다 떨어지는 것 중에 뭐 하나 할 거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삼천리나 성광이나 캡지 많이 떨어지고 이런 종목 하지 말고 제가 유일하게 하려면 다올투자증권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유일하게 그 친구만 올라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5개선 타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 친구를 급하게 사지 말고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여기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 20개선이 목표가 되게 되는데 얘를 뚫어주면 아주 강해져요. 대신에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지표가 20개선입니다. 바로 강명전기는 이렇게 5개선을 깨고 내려올 때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식은 이렇게 추세를 깰 때 사는 게 아니라 요렇게 5개월선을 올라탈 때가 있어요. 이때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는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도 굉장히 강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쭉 날아갔습니다. 그냥 날아갔죠. 이때 가격 2,200원, 2,000원대고 저번 달 고점이 3,500원이니까 거의 뭐 60% 수익이 나온 거예요. 월봉 바닥조 이력이죠. 남들은 다른 그 주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20% 30% 거둘 때 우리는 두 달 세 달을 참아가지고 수익을 60% 70%씩 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닥주의 위력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추세는 아직도 우상향이죠. 수급이 좋아지고 또 하나가 기준선인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주봉에서 광명전기는 수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육선을 깨지 않거나 십선 깨지 않은 추세 유지가 되는데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 미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광명전기가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 거래량이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저 거래량이 큰 게 아니라 벌써 앞전에 신호를 줬죠. 이 친구가 나 급등할 건데 라는 신호를 줬죠. 누가 줬냐? 매집봉 이쁘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누군가 매집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매집하신 분들이 여기서 주식을 판다?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보게 되면 그냥 빵 때렸죠. 아마 여기서도 제 생각엔 세력들이 안 나가지 않았을까. 물론 대량 거래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역시나 이런 가격이 오게 되면 광명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됩니다. 아까 다올투자증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많은 종목들이 사실 이 친구도 급락을 피해갈 수는 없었거든요. S지발 사태로 인해서 성광도 떨어지고 삼천리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이 친구만 살아남았죠. 이유가 있어요. 어제 제가 이거 아침 실방 해드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아직도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 친구들이 떨어지는 게 신용 때문에 그린 거거든요. 보면 아직 삼천리는 신용 다 털렸네요. 그죠? 삼천리 신용 물량이 어제까지만 해도 8%고 오늘 같은 날 반등해 줄 수 있겠죠. 유일하게 다올투자증권만이 신용이 어제 기준으로 거의 1.55%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기준으로 이제 어제 더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됐죠. 신용 물량으로 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신용 물량을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신용 물량이 발목을 많이 잡는 거죠. 그런데 엄연히 사실은 주식의 정석은 이렇게 5개선 깨고 내려올 때 사는 건 아니고 반드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여기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서전기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서전기전을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월봉 H가 이런 데가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바닥에 있죠.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지지선을 지켜줘야 되는 6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거고 박스권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죠. 정확하게 해서 박스권 하단이 오게 되면 매수 타임이 되게 되고 박스권 하단을 깨면 일단은 손절하거나 사지 않는 게 좋겠죠. 대신에 이 친구의 장점은 강명전기하고 똑같아요.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지금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박스권 돌파해 줄 뻔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게 되고 이러한 세력들의 힘에 힘입어 서전기전은 빵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박스권 하단 깨면 돌아오면 타버리니까 박스권 깨면 바닥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진전기는 손대기가 조금 힘들죠. 많이 높아요. 일진전기의 이제 매수 타임은 서전기전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데 사실 이때가 두 번째 매수 타임이거든요. 이식해서 뚫어줄 때. 지금은 매물대 위에 있기는 있어요. 소화를 다 시켜줬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월봉에서도 싸야 되지만 일봉에서도 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샀기 때문에 사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단 이전 고점만 지켜주게 되면 또 한 번 뛸 수는 있어요. 이 자리가 저점이 6,700원이거든요. 기준선을 갖고 딱 6,700원 깨면 난 손절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매물대 위에 있죠. 소화시켜 준 거예요. 여기 6,700원대니까 6,700원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인데 지금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순간 한번 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는 이제 못 잡죠. 재룡전기 제가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여기 이게 안 믿기시죠? 제가 작년에 여기서 얘기했어요. 재룡전기 사실 분들은 지금 사시라고 하죠. 강명전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무슨 계약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이때 제가 이왕 이 얘기를 몇 번 해드렸었는데 무슨 미국하고 계약하면 뛰고 저점 찍고 미국하고 뭐 계약하면 뛰고 하더니 이 친구가 이랬거든요. 요때 이제 이 거리량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이 거리량이 큰 거죠. 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친구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겁니다라고 얘기해드렸어요.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긴 꼬리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는 이제 월봉 높은 데서는 색깔이 중요하지만 바닥권에서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표죠. 그럼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됐냐? 그냥 쭉 날아갔습니다. 쫙 날아갔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기주 쪽에 말고 2차전지 장비주 쪽에 아직도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디 갈 거냐? 나중에 이런 데 가요. 그 장비주들은. 특히 2차전지 장비주기 때문에 2차전지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고 K배터리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죠. 특히나 LG나 삼성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붙이기 있기 때문에 공장을 많이 짓죠. 여기에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될 게 2차전지 장비이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주들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어쨌건 재룡전기는 지금 살 자리가 없다. 뭐 뛰든 말든 너무 높잖아요. 그죠? 주식을 물리더라도 이런 데서 물려야지 빠져나오는 거지. 이런 데서 물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18년도 4월 달에 내가 여기서 물렸다. 여기 본전 가는데 얼마 걸렸냐면 딱 5년 걸렸어요. 5년 만에 본전한 거야. 그러니까 월봉 고점에 주식을 사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꼭 아셔야 돼요. 자, 세명전기가 아직 간 게 없죠. 그죠? 하나도 올라간 게 없어요. 이쪽 월봉 바닥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고, 자, 알려드렸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반드시 5개월 선을 돌려놓는 추세 전환과 턴이 돼야 돼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그냥 들어왔고 역시나 우선 위에 있죠. 즉 우상향 기조가 잘 유지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상향 기조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세력들이 매집해 놓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자, 알려드렸죠. 우리가 수급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투자자 매매 보고서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뭐 외국인이 샀니 개인이 팔았니 막 이런 거 갖다 수급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수급 아니라고 그랬죠. 또 하나가 뭐 메릴리치에서 샀느니 JP모건 샀느니 뭐 이런 거 수급 아니에요. 어떤 게 수급인 거냐면 이런 게 수급이죠. 자, 어떤 게 수급이냐면 일단 대량 거래가 터져야 돼요. 앞전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또 터졌습니다. 또 터진 애들이 음봉으로 땡땡이를 그리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탄이 되는데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우상향 기조를 유지했을 때 이런 걸 바로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수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삼화전기가 상한가를 갔듯이 물론 세명전기가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맞추는 사람은 아니고 주식은 맞추는 게 아니죠. 대형 영역인 거예요. 삼화전기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앞전에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음봉으로 떨어지는 자리들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된다고 그랬죠. 이래놓고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근데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월봉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은 세력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절대 저 거래량을 못 터뜨리죠. 그런데 세명전기를 보면 똑같죠. 삼화전기랑. 앞전에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 최소한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압도적으로 싹 잡아먹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죠. 이 친구 얼마가 갔냐면 이때 그 20%를 갔는데 제가 멤버방에서 얘기할 때는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뛰기 전에 한번 수익이 났죠. 이게 사골이죠, 완전히. 우리 사골이라고 하거든요. 사골인데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긴 했어도 다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음봉이 떨어졌을 때 이런 긴 꼬리를 무서워하지 말고 다시 매수죠. 이게 긴 꼬리라고 생각해도 무서워하시는 분은 일봉만 보는 거예요. 주식에서 추세를 이해하거나 내가 가진 주식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려면 월봉을 봐야죠. 바닥에 있잖아. 내가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을 싸게 사는 거죠. 자, 그럼 왜 맞고 떨어졌냐? 원래 수급주선이 저렇게 뚫기 힘들어요. 대신에 수급주선만 뚫어주면 붕붕 날아다니겠죠. 자, 그러면 세명전기가 아주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터져 들어왔고 음봉이 떨어졌고 예를 들어서 어제 미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아서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세명전기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서 이 세력분들의 힘에 힘입어 다시 한번 빵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재료용 산업이 일봉에서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특히 월봉 낮은 위치는 아닌데 굉장히 추세가 좋아요. 재료용 전기는 여기가 있죠, 지금. 근데 재료용 산업이 아직 못 갔어. 자, 그런데 재료용 산업의 월봉의 위치가 정확하게 5개선 위에 있고 매물대 위에 근처에 있어요. 여기만 뚫어주면 날아가는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자, 주봉에서 보면 5주선을 전혀 깨지 않고 정배열 초기에 올라서서 쭉 타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격이 크질 않아요. 이격이 크진 않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순간 급등한 적이 없다는 거죠. 딱 한 번 급등했는데 이날 역시나 21선만 타고 가면 이게 재룡전기도 저렇게 올라갔거든요. 재룡전기도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60선 쭉 타고 올라갔는데 뭐 재룡산업이 저것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아마 재룡전기가 걸었던 그 길을 재룡산업도 차근차근 따라서 60선 타고서 쭉 따라서 올라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알려드린 대로 역시나 그 한전의 송배전 관련해서 이 친구는 송배전 사업하는 친구니까 그런 거에 이슈로 뛸 수 있다. 결론적으로 뭔 얘기냐면 지금 전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제 구리 관련주의자 이제 그 전기주의자 전기차 관련이 KBI 메탈인데 제가 KBI 메탈 얘기할 때가 여기였어요. 그냥 1,200~300원대, 1,300원대는 싸니까 그냥 사놓으시라고. 더블은 못 갔어도 거의 90% 올랐죠. 90% 주가가. 그러니까 바닥에 사놨을 때는 좀 지겹긴 해도 가만히 버티고만 있으면 이게 90% 먹어요. 보통 뭐 다른 종목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종목들은 전부 다 월봉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수익을 주거든요. 단기나 단타해가지고 막 5%, 10% 먹으려고 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 채널은 스윙 채널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먹어도 40에서 50%라고 제대로 걸리면 100%, 또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재룡전기가 보여준 것처럼 3배, 4배를 먹게 되거든요. 그만큼 월봉 바닥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뛸 때 사가지고 5% 먹고 10% 먹고 20% 먹고 운 좋으면 30% 먹고 그러죠.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바닥에서 꾸준히 사놓는 거죠. 자, 어쨌건 KBM에서 얘기한 자리가 여기긴 한데 앞으로도 21선만 깨지 않은 흐름이 좋아져요. 대신에 미증시가 안 좋게 끝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지게 돼서 만약에 241선이 다시 왔다. 그러면 재룡전기는 수급주선 근처 재룡이 아니라 KBI 메탈은 여기 수급주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니까 KBI 메탈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전선 전선주들도 흐름이 좋아요. 근데 특히 가운전선 같은 경우가 아직 5개월 선을 못 돌려줬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주봉에서 일단 돌려 누르고 있죠. 특히 앞전에 대량 거래들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운전선의 흐름도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고 띠락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전기 쪽 전선 쪽 흐름이 전부 다 이제 모든 신경들이 다 2차 전제가 있어서 잘 모르시는데 전기 전선제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지금 대원전선인데 앞전에 대량 거래 터지고 있고 누군가가 매집했고 시동을 걸었죠. 나 이제 날라갈 건데 라는 시동을 빵 틀어뜨렸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돌아나가죠. 그러니까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 21선이나 5선 깨지 않으면 역시나 다시 띠락률이 크고 우리가 대원전선을 사는 자리가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죠. 이제 여기에요. 옛날로 치면 여긴 거예요. 여기가 이때가 대원전선이 거의 1,000원대였고 3,800원 4배를 갔거든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괜히 낮은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고 대한전선 같은 액면 병합으로 거래 정지가 됐죠. 이제 액면이 병합이 되다 보면 이제 가격은 올라가고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뭐 이와 저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봐야 되는 전기주들은 앞으로도 많고
특히 지금 이제 2차 전지나 장비 쪽이나 음극재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주나 전선주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기주 전선주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특이하고 뭔가 세력들의 입지력을 하나요? 이런 게 좀 있고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많이 좀 강조드렸었는데 우리가 포트를 구성할 때 제가 전기차 정도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반복해 드릴 건데 전기차는 앞으로 올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전기차가 없더라도 최소한 2차 전지 중에 저평가된 종목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양극재가 되든 음극재가 되든 소재가 됐던 간에 또는 장비가 됐던 간에 이전 장비들가 있죠. 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다 사시면 되는데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2차 전지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서 포트 분산 투자하실 때 제약주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약주 정도는 하나 정도 있는 게 좋고 여기서 바로 반도체 3, 4분기를 대비해서 반도체 정도도 하나 중장기로 있으면 좋다. 또 하나가 바로 OLED입니다. 자, OLED는 왜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알려드렸듯이 지금 애플의 아이폰 관련해서 이제 아이폰 OLED 아이폰이 나오죠. 사실 OLED 화면이나 채널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지금 많은 기존의 스마트폰 쓰시던 분들이 OLED 휴대폰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OLED 휴대폰으로 갈아타실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신시장의 개척, 새로운 이 돈을 창출해낼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기 때문에 OLED 관련주를 무조건 보셔야 되죠. 특히 중국에서 빠르게 따라오고 있죠. 따라온 게 아니라 거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하고. 오히려 LCD 같은 경우 이제 우리는 앞질렀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OLED예요. OLED.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투자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는 게 OLED죠. 어떻게든 경쟁력을 앞서려고 하는 것도 그 중에서 특히나 마이크로 OLED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마이크로 OLED야말로 휴대폰이라든가 작은 화면들에 잘 들어가는 거고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에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로 OLED 화면이거든요. 마이크로 OLED 화면을 잘 보셔야, OLED 관련 잘 보셔야 되고 예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밀리긴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5개선밖에 하면 되고 이쪽에서는 선익이 대장이죠. 선익이 대장인데 좀 조심은 해야 돼요. 너무 높아서 조심해야 되고 단지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주봉에서 일단 절대 5선을 깨면 안 되고 많이 밀렸을 때 매물대를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대장주기 때문에 뛸 수는 있는데 월봉에서 싼 가격이 아니죠. 제 스타일은 원래 이런 데 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싸진 않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인베니아가 됐든 동아일텍이 됐든 예선테크가 됐든 간에 신도기현이 됐든 간에 뭐 나머지 힘쓰라든가 나머지 친구들은 야수는 좀 높고 크게 아직 올라간 애들이 없다는 거죠. 덕산테코피아 같은 친구들은 사실은 2차전지 관련 쪽이기도 하고 전해액 쪽이기도 하고 특히 OLED 쪽이기도 한데 얘네들이 별로 뛰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 조정권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전기주의 흐름이라든가 OLED 관련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고 실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뭐 미증시가 떨어지게 되면 순간 며칠 떨어질 수는 있는데 다시 돌아서 올라나갈 확률이 굉장히 큰 게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꽤 좋아요. 2차 전지가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펄펄 날아다니고 있고 OLED에 대한 기업의 투자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라든가 전자에 대한 투자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가 다 풀리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좋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스틸이나 철강도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 상황은 좋긴 한데 우리 주식은 또 수급에 기인하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거 부분 때문에 순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당분간 시장은 너무 또 5월달 한다는 실수는 있긴 해도 떨어지기보다는 반등해서 올라갈 확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물 한 잔 먹고 HLB 그룹주들 얘기 좀 해볼게요.